네, 이제 이어서 스왓 분석을 이제 적용한 실제 부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스왓 매트릭스 적용했던 부분을 실제로 보면서 예시를 조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스왓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내부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외부의 기회와 위협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부 외부의 각각의 좋은 점과 그리고 각각의 나쁜 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점의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강점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강점은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중에서는 아주 이제 보건의료 연구 및 지원 조직을 갖고 있는 그리고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조직들이 강점으로 이렇게 좀 꼽힐 수가 있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심 대비 실천 비율은 저조한 상태로 나타난 이런 결과값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는 그 지역사회 바깥쪽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긍정 요소와 위협적인 요소에 따라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대표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기회 요인은 어떤 그 지역사회의 인지도 측면에서 또는 입지적인 조건에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주어지고 있는 외부적인 긍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부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무엇인가가 이제 선정되었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선정되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뭐 건강도시로 선정되었다라는 이런 그런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은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여겨지면 이게 기회 요인이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자, 위협 요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제자리다. 그러면 예산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대로다. 또는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외부의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협 요소로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네 번째도 그렇고 접근성 차이로 인해서 건강 불평등이 초래된 거 그리고 지역 간의 차이로 건강 격차가 발생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위협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하고 예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전략 파트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음, 별표를 뭐 좀 한번 달아볼까요? 별표는 어디에 있나요? 찾았습니다. 자, 별표. 특히나 이런 전략 네 가지가 이제 좀 중요하다. 수학 분석의 사업 전략. 자, 전략은 내부의 한 가지 요소, 외부의 한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S니까는 내부의 강점, O는 기회 요인 만났고요. W는 약점, 그리고 O는 기회 요인으로 지금 만났고, S의 강점과 위협 요인, 그리고 약점과 위협 요인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못 만나는 거죠. 어떻게? SW라든지, 또는 뭐는 없다? 또는 OT 이런 건 있어요, 없어? 이런 거는 없습니다. XXXX. 왜 그럴까요? 내부 요소 플러스, 내부 요소 하나 플러스 외부 요소로 전략이 구성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SO 전략을 볼게요. SO 전략은 내부의 좋은 점과 외부의 좋은 점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기회와 강점을 결합한 공격적 전략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이 경우에서는 이제 사업 구조나 영역, 대상을 확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O 전략은 내부는 비록 약하지만 지금 예측되어지는 환경,
환경에서 주어지는 좋은 긍정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전환 전략을 사용하게 돼요. 구조 조정을 한다라든지 지금 내부가 약하니까 내부의 어떤 부분을 바꿔서 지금 이 기회를 뭐 하자? 획득하자라는 이런 구조 조정이나 혁신 운동 등의 내용들이 이런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자, ST 전략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ST 전략은 내부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내부는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식도 높고 이런 장점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미래가 보니까 예산이 축소된다라든지 또는 예산이 그대로 동결된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다. 또는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 자, 그러면 이때는 다각화 전략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신산업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ST 전략이에요. 자, 이제 WT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부족하고요. 외부에 처해져 있는 환경도 좀 위협적인 환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WT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WT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전략이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림 5-6은 반드시 별표 복사해서 써야 되겠네요. 복사하기. 자, 그래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SWOT, 스왓 분석을 통한 사업의 전략은 이렇게 SO, ST, WO, WT 전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격적 전략은 SO다, 다각형 전략은 ST다, 국면전환 WO, 방어적 전략 WT.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우선순위 결정 방법. 자, 무엇이든지 문제를 도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해요. 현황을 파악해야 문제가 제대로 도출해야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황 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도출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고 이 문제는 해결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진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딱 선택하는 거. 그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다뤄지는데요. 이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우선순위 선택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결정 방법을 쓴다라는 부분이 임상의 간호 과정이랑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집단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발생되어지는 문제의 종류가 진짜 방대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 집단도 고려하면서 그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해서 뭐 인간의 건강은 가치 규정하기가 어렵다. 막 이런 부분도 우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BPRS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집 푸시면 또 문제집 푸실 때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지역 내 보건 문제를 목록화해서 문제별 평가 항목을 기준 공식에 따라서 점수합니다. 자, 공식은 암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BPRS의 공식은 가로 열고 A 플러스 2B 가로 닫고 곱하기 C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 각각의 A가 무엇인가요? 이때 B가 무엇인가요? C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는 BPRS의 공식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고 또는 건강 문제의 크기나 심각도나 추정 효과를 제시를 해주면서 지금 BPRS로 계산을 하고 가장 값이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하에서 상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꼭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공식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의 크기를 뜻하고요. B는 건강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추정 효과입니다.
자,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게요. 건강 문제의 크기는 건강 문제를 지닌 인구 비율을 반영해서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 크기는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화해서 평점을 매길 수가 있어요. 표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죠. 만약에 사례에서 고혈압 유병률 30%, 당뇨 유병률 2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의 크기에서 어떤 부분이 더 클까요?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문제가 더 크다라고 평점을 매기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객관화시켜서 점수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BPRS가 좀 객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공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높은 것을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to be, 그죠? A 플러스 to be. 자, B는 무엇이냐? B는 심각도인데요. 건강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반영해서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긴급성, 경증도, 경제적 손실, 타인의 영양 변수 항목을 이용해서 매우 심각함에서 심각하지 않음까지 점수화해서 계산해요. 근데 이 부분은 자, 심각도를 점수 매기게끔 되어져 있지 어떤 크기의 퍼센테이지를 조사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건강 문제 크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주관성이 좀 개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부분도 점수화 시켜놨다라는 거, 그리고 공식으로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BPRS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함에 9점을 받았어요. 공식이 2B, 2B였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9 해서 18로 이렇게 심각도가 결정이 나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그리고 별표 안 쳤어도 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사업의 추정 효과를 한번 보시면 사업의 최대 효과와 최소 효과를 추정해서 점수하는 방법인데 결국 사업의 추정 효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현이 가능한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했었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의 효과는 매우 효과적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다소 효과적이다,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이다, 전적으로 비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나요? 주관성이 들어가면서 점수를 이제 부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A와 B와 C 중에서 A는 절대적인 크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B와 C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심각도를 주관적으로 매기고 사업의 효과도 주관적으로 점수를 평점을 매겨서 진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잘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관성이 개입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 우리가 또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적힙니다. 항목별로 점수가 계량화되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 B와 C는 주관적 판단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재에도 조금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RS를 이용한 건강 문제의 순위 결정 표 5-5를 보시면 이렇게 평가 항목으로 쭉 현황 분석을 하고 나면 건강 문제가 쫙 도출이 되잖아요. 그럼 도출된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건강 문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25% 이상이면 뭐 10점을 주면 되고 또 뭐 5점이면 얼마를 주고 이게 정해진 대로 점수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 심각도랑 추정 효과는 각각을 판단을 해서 점수를 평점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BPRS의 공식에 맞춰서 A 그다음에 B, C를 넣어가지고 이 값의 총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이 높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BPRS라고 하고, BPRS는 다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고, 공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도 중요하니까 면밀하게 강의 들으시면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복습도 철저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플러스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PEARL이라고 해서 우리가 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BPRS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느냐. BPRS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크기와 그리고 심각도, 그리고 사업의 추정 효과인데 이 펄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요소를 C를 판단합니다. C. 그래서 C라고 이제 사업의 추정 효과죠. 그래서 보면 BPRS의 오타 안 좋아요. BPRS의 뭐를 평가한다? C. 사업의 추정 효과를 점검 판단합니다. 자, BPRS의 C, 사업의 추정 효과를 점검 판단한다. 이 5가지 요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기준 척도. 이거 왜 할까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을 했었을 때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약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적법성이다라고 해서 법으로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암 환자로 이제 제한을 시켜놨는데 암 환자 말고도 말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적법성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 환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군을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면 사업 자체가 이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니까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보는 게 펄이다. 그래서 이 펄은 BPRS의 C, 추정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점검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적절하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도, 경제의 문제 해결하는 게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원 조달이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여부들을 면밀하게 이제 사정하는 것을 우리가 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은 반드시 BPRS랑 매칭 시켜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패치도 또 엄청 중요한데, 이때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내릴 때 요소가 몇 가지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앞쪽에 BPRS는 3가지였어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추정 효과. 자, 이제 패치는 어떨까? 패치는 평가 기준이 2가지라고 이야기하네요. 중요성과 가능성. 자, 그런데 중요성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 큰가? 그죠? 큰가 제시하고 또 심각한가? 뭐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BPRS에 뭐가 같이 들어가 있죠? 문제의 크기, 문제의 크기를 고려하고 있고, 또 심각한가? 이러면서 또 뭘 고려하고 있나요? 문제의 심각도를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전혀 없죠. BPRS 3가지 요소 중에서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도를 합쳐서 패치는 뭐라고 봤다? 중요성이라는 단어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는 중요하냐? 변화 가능하냐? 이 2가지 요소를 다뤘는데 이 중요하냐 안에는 BPRS가 제시했던 것처럼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를 다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변화 가능하냐 이 부분은 또 뭐랑 비슷해요? BPRS의 사업의 추정 효과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업의 추정 효과를 보는 이유가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변화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여서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해봤자 아무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 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이제 살펴본다. 패치에서. 그래서 문제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 이것은 BPRS의 사업의 추정 효과와 유사하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단계는 건강 문제 목록을 이제 작성을 쭉 합니다.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위험 요인 목록을 쭉 사정을 하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2단계로 이제 변화 가능성, 중요성 관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작성을 해봐요. 그러면 변화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이 문제가 우선순위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평가 요소를 본다라는 거. 그래서 3단계는 우선순위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도출이 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패치라고 한다. 패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런 패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척도 점수 부여 기준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획하는 사람의 측정 기준에 대한 척도 내지 점수 부여 기준을 결정해야 이건 제한점이죠, 그죠?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주관성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지니까요. 자, 이제 브라이언트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별표 여기 붙여놨던 거 붙여넣기 하면 또 붙여지나? 좋아요, 파란별. 자, 브라이언트. 자, 브라이언트는 몇 개를 보냐 하면요. 평가 기준이 4개를 봐요.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크기 우리 했습니다. 심각도, 똑같네.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 이것도 똑같잖아요. BPRS 3개가 그대로 적혀요. 그러면 뭐만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 되지? 그렇지. 주민의 관심도. 자, 그러면 주민의 관심도라는 부분이 평가 기준으로 요소가 제시되면 이거는 브라이언트구나.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개다. 그러면 패치. 3개다. 그러면 BPRS. 그리고 4개다. 그러면 브라이언트. 그래서 뭐가 추가됐지? 그러면 주민의 관심도가 추가되더라.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고 해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건강 문제를 채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이 원하지 않고 그리고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전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평가 기준이 이렇게 4가지로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5-10에 보시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척도에 크기, 심각도, 문제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라고 해가지고 해당 점수를 부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점이 높게 나타난 건강 문제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이제 매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BPRS 말고는 전부 다 이제 그런 특정 공식이 있거나 또는 그렇게 BPRS의 문제의 크기처럼 절대적인 크기를 조사했는 걸 퍼센테이지로 해서 이제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가장 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BPRS다 이렇게 꼽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문제의 크기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우선순위 설정의 이 방법들은 매우 매우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오늘은 교수님 수업하면서 다 중요하다고 말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끝났어요. 뒤쪽에 나오는 2가지는 이제 NIBP하고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또 개발해 놓은 NIBP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크기와 해결 방법의 효과. 그래서 2가지 요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거, 수행해야 될 거, 연구 촉진해야 될 거, 금지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나열을 하면서 높음, 보통, 낮음의 순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이제 측정을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이제 뭐 캐나다에서는 주로 쓰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학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는 막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건강 문제 우선순위 프로그램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효과 측면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되죠. 그러니까 얘는 같이 어떻게 연결시키면 돼요? 똑같죠. BPRS의 C를 보완하기 위해서 펄이라는 걸 썼던 것처럼 이제 NIBP가 진행하면서 이때
어떤 부분을 보나요? 해결 방법의 효과 추정 부분에서 5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이제 보는 거.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역량이 있는지, 합한지, 효율적인지, 수용성이 있는지, 자원의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5가지를 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짜 하게 되면 해결 방법에 대한 이런 방법적인 측면이 이 효과가 높은가? 효과는 즉 목표 달성을 뜻하거든요.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매칭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우리 보건사업 기획 1절, 2절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차는 굉장히 중요한 주차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중요 내용들 좀 복습이 꼭 필요한 그런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꼭꼭 체크하셔가지고 중요 부분 암기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그리고 관련 문제집 꼭 연결시켜서 문제로는 어떻게 이 부분이 만들어져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문제를 꼭 푸시면서 문제풀이도 꼼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도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